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영화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영화미생 배준열입니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영화 만학도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 네. 네. 요거는 해달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네. 저희가 이제 고민을 이제 계속 하다가 네. 왜 고민했습니까? 왜 이걸 하자는 사람이 없었죠? 관이 너무 적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볼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작품이 좋긴 한가 봐요. 왜냐면 관이 그렇게 적은데 네. 꾸준히 늘어가지고 네, 많이 봤죠. 44,000 넘었어요 지금. 네. 전에 녹음했던 평론가들이 뽑은 올해의 외국 영화 1위 자객 서분당보다 이미 3배를 넘게 그렇죠. 자객 서분당이 15,000명 봤는데 네. 좋은 영화인데요.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44,000명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네.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ood morning, Mr. Blake. I'm appointed to carry out assessments for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아내를 잃고 성실히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목수일을 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죠. 하지만 인터넷을 쓸 줄 모르는 다니엘에게는 급여를 신청하는 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콜센터는 무성의하고 관청 사람들은 매몰차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과 끝모를 모욕감을 느끼길 반복하던 다니엘은 우연히 두 아이와 함께 런던에서 이사온 싱글맘 KT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게 되죠. 힘없는 이들의 팍팍한 일상과 이들의 삶을 막막하고 암울하게 만드는 부조리한 복지제도를 짚어낸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네, 이런 영화인데요. 네. 한마디 총평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황대리부터 해볼까요? 네, 제 총평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핑계 대자면 감격을 너무 많이 먹고 가가지고 죽으셨군요. 영화도 너무 잔잔하고 힘들었어요? 진짜 사경을 헤매서 와가지고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게 잠깐 졸면서 봐도 영화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멜로 라인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혀 없죠. 네. 나올 법한데 전혀 안 나오죠. 멜로의 황제 황대리한테는 힘들었을 수 있어요. 네, 감정의 고향감을 느낄 수 없는. 그렇죠. 자, 배 감독님의 한마디 총평. 저는 영화 제목을 빗대서 나 켄 로치. 나 켄 로치. 네. 저의 한마디 총평은 네. 노장 감독의 매서운 한방. 네. 먹먹하게 나왔어요. 네. 네. 그 같이 본 친구들이 있는데 처맞고 나온 것 같다고. 약간 이렇게 보다가 켄 로치 영감님이 아직 살아계실지 참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 뒤에 영화가 딱 끝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몇 명이 무슨 뭐 이런 거가 나오면 확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야 끝까지 나오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 빡 그냥 끝나잖아요. 오, 야. 저 때리고 그냥. 그러니까 야 이게 관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팍 들었는데. 자 그러면 황 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실까요? 네. 감기약 때문에 사경을 헤매면서. 그래요. 그래서 뭐 또 핑계를 대자면 기본 정보도 많이 못 찾았어요. 아주 뭐 준비한 만큼 해보겠습니다. 네. 12월 8일날 개봉한 영화고요. 러닝타임은 100분입니다. 저는 체감상 좀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12세 관람가고요. 뭐 자극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 켄 로치 감독입니다. 이게 풀네임이지 케니스 로치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말로 많이 들었는데 켄 로치 감독. 혹시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거장 감독이고. 그렇죠. 일본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로치니까. 뭐 어쨌든 깐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2번이나 받은 몇 안 되는 감독 중에 한 명이니까 알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연출작으로는 이제 2014년에 지미 소울, 그다음에 2012년에 엔젤스 쉐어,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2000년 빵과 장비.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본 그다음에 뭐 제가 그냥 알실 법한 한국에도 개봉도 했던 그런 영화들로 꼽아본 거예요. 뭐 워낙 많은 영화들을 연출하셨고 그 뭐 이 영화만 보시면 이 감독이 이렇게 어렵고 뭐 이런 영화 만들 것 같지만 때로는 오락 영화도 많이 만들고 때로는 너무 재밌는 영화도 만들고 뭐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연출력을 뽐내는 감독입니다. 36년생이세요. 80세. 네. 1936년도 영국 출신자고 뭐 흔히 정리하기로는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영화를 연출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뭐 영국 감독이어서 어떻게 보면 영국에 국한된 얘기만 할 것 같지만 그 사회로 벗어나서 뭐 스페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감독입니다. 스크린 지금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63개의 스크린. 이야, 63개. 말하기 참 민망할 정도의 적은 스크린 그 1501개의 마스터. 63개의 스크린 나 다니엘 블레이크. 그 우리 가려진 시간 엄태하 감독의 저예산 지원 영화도 100개가 넘었었는데. 네. 이게 뭐 참. 보면 이렇게 그 감독의 전작들이 한국에서 1만 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1만 명, 1만 7천 명, 1만 3천 명, 요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63개만 개봉한 것 같은데, 성적이 역대 최고인 4만 4천 명. 와, 진짜. 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유를 해서 이렇게 개봉 스크린 대비 많이 보게 됐는지 궁금해지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수입한 곳은 영화사 진진.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영화로 깐 황금 종려상 2번째 수상하게 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뭐 첫 번째 받았던 거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때 또 되게 많이 이슈가 돼서 조금 찾아봤던. 2006년인가요? 2006년에 황금 10년 종려상 전에. 받았고 2014년에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도 받았었고. 이번이 막 심각하고 힘든 영화만 찍은 게 아니고 그 영화들도 그렇게 막 엄청 사람을 힘들게 심리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지 않는다. 그냥 시선을. 제 느낌은 제가 저번 시간에 5위로 뽑은 영화도 있지만 설리 미국의 보수 영감탱이가 있다면 유럽의 좌파 영감탱이가 있죠. 둘이 맞짱을 뜨면 이제 막 쥐고 쪼개질 것 같은 느낌의 영감님 둘이 있는데 뭐 일례로 그나마 근작 중에 하나의 엔젤스 쉐어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리버풀이나 뭐 뉴캐슬에서 아디다스 입고 돌아다닐 것 같은 막 그런 애들에 대한 애정이 막 느껴져요. 그 완전 논팽이 애들 중에 한 명이 막 절대 미각이 있어가지고 위스키 판별을 할 수 있어서 전설의 위스키를 훔치는 얘기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리고 옴니버스 영화 중에 티켓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일랜드 촌놈 애들이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어디서 나가지고 축구장까지 가는 막 얘기를 단편으로 찍기도 했고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노동자 계급 아이들 혹은 어른들에 대한 정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영화를 찍고 있는 영감님이죠. 저처럼 이제 영화적인 소양이 천박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볼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직까지. 예,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이분 영화를. 1962년에 데뷔하셔가지고 지금까지 TV 영화 다 합쳐서 42편이더라고요, 세보니까. 뭐가 작품들이 많은데, 본 작품이 없어서, 그래도 이 팟캐스트를 하려면, 뭐,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전작을 하나 찾아봤는데 뭘 볼까 하다가,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보리밭을 흔든 바람. 그걸 이제 찾아보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 거의 약간 비슷한 느낌의 옛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번 영화를 가서 봤더니 약간 비슷한 저는 다른 영화를 안 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르덴 형제. 예, 영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다. 그렇죠. 저도 내일을 위한 시간 우리 지난번에 다루면서 한번 봤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장의 마스터피스는 이런 느낌들인가? 견뎌야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유럽 노장 감독들 중에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근데 비슷한 지점이 있죠. 직시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켄 로치 감독의 영화 그 전작들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 영화가 그렇게 나오고 항구정유상을 받았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좀 거기 보면 형제들 이념상 때문에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한 형제들이 나오는데 네. 아 근데 좀 멋들어지게 찍기도 하는구나. 이 양반이 역사물로 만들면서 네. 약간 어떨 때는 장르 영화 장면 같은 것도 나오고 어떨 때는 좀 뭐 스케일이 크진 않지만 좀 멋있게 찍기도 하는구나. 막 핸드헬드로 힘들게 찍지는 않는구나 이 사람이 영화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봤더니 이거 또 다른 형제의 영화랑 조금 다른 지점이 카메라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게 이제 영화를 그냥 어떻게 찍어도 그냥 깔끔하게 저렇게 나오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켄 로치 감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네. 설명드린 대로 1936년 6월 17일생이고 영국의 영화 감독 각본가인데 네. 영원한 청년, 영원한 좌파 뭐 네. 이런 이제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2년 전에 은퇴를 선언했다가 이걸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 그래요? 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고 사회주의 신념에 따라서 뭐 노동자, 빈민,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 주제로 한 사실주의 영화를 많이 네. 제작을 했다고 하고 1977년에 훈장 대영제국 훈장 수훈자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본인이 고사했다고. 네네. 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2001년, 2년쯤에 스위트 16이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 네. 16살짜리 애. 그게 혹자들은 예전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이라는 감독이 찍은 400번의 구타의 21세기 판본이다. 할 만한 영화를 이제 켄 로치 감독이 찍었는데 그 뒤인지 그 영화를 찍을 때부터인지 모르겠으나 16이에요. 자기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 16 필름. 스윗 16 필름인지 16 필름인지 그래서 아마 갈팡질팡하는 사춘기 16세 소년을 보던 그 눈 그대로 세상을 계속 보고 싶은 의지가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80세 노인이 와가지고. 저도 네. 그 얘기 할 수 있거든요. 했을 때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실리느냐. 그렇죠. 야, 그러니까 평생 영화로 이렇게 쭉 얘기를 네. 해오다가 상을 받고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게, 네. 야, 진짜 굉장히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네. 영화는 솔직히 조금 힘들게 보긴 했어요. 네, 네. 뭐 제가 김프로 소양으로 요런 영화를 완전 재밌게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로튼 토마토에서 91%,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회 상영했는데 전성 매진. 현재는 이제 44,000명 정도 봤는데, 영화사 진지인을 살펴봤더니 예술영화, 다양성영화 이런 데를 주로 이제 네. 수입해서 배급하는데, 딱히 뭐 이렇게 제가 봤던 영화는 없더라고요. 네, 이슈가 됐던 영화는 네. 딱히 없는 것 같죠. 나의 산티아고, 자객 서분당이 여기서 왔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영화 진지. 야, 자백서분당 진지인에서 저번에 가져온 서분당을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제껴버렸네요. 네. 나의 산티아고 있고, 네. 심야 식당, 뭐, 아메리칸 셰프, 그리고 이제 같은 제목의 마스터라는 이제, 영화가 있더라고요. 헐리우드 영화. 폴 토마스 앤더슨 있더라고요. PTA. 네. 네. 이런 걸 갖고 왔고, 영국은 이제 뭐, 워낙 이제 민영화 이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19세기 초에 이제 뭐, 러다이트 운동 뭐 이런 거 일어나면서, 뭐 하여튼 자본가의 뭐 착취라든지 노조, 뭐 파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원산지에서 나온 나름 좌파 감독의 영화라서 네. 시사해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묵직하고 네. 네. 하여튼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이 영화는 좋은 영화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족들을 달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다 어려워서 영화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영화에 관한 글도 어려워요. 네. 도대체 그럼 어떡하라는 건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배 감독님이 딱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영화 좋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고. 네.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앉아서 견디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술로서 기능하는 영화는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도 좋은 영화인데, 만약에 제가 켄 로치 감독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춥고 지금 바쁘고, 그래서 하루하루 막 먹고 살면서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동안, 그래, 니네 어떻게든 그렇게 살고 있어봐. 내가 대신 생각해줄게. 니네가 왜 힘든지 의미를 내가 찾아줄게. 어딜 봐야 되는지 내가 대신 생각해줄게. 라고 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 대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2시간을 앉아서 한번 들어보겠다. 제가 저 영감이 본 방향으로 한번 보겠다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을 잠시 옆으로 제껴두고 있었던 걸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 네. 그리고 극장에서 나올 때는 너무 뻔한 소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힘이 실려 있는 걸 깨닫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개념이나 어려운 걸 이해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냥 제쳐뒀던 걸, 이 사람 평생 거쳐서 그걸 나 대신 생각해줬구나.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듣고 확인하는 보니까 그런 느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켄 로치 영화들이 네. 화자가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가상의 캐릭터였다면 이 영화의 화자는 정말 켄 로치일 수 있겠구나. 나오는 주인공의 연령대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하는 영화 속에서의 다니엘 블레이크가 하는 얘기들이 평생이 살아오면서 뭐랄까 켄 로치가 해왔던 말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삶을 살아온 방식이었던 것 같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이 감독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살아온 건 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방점을 찍는 그런 영화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네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늘 배 감독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저도 어느 생인가 그 지점을 고민하게 됐던,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네.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콜센터로 전화하면서 그 느끼는 짜증과 답답함. 네. 네. 야, 저거 가지고 영화를 1시간 반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네. 영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메시지도 있고 네. 전혀 이야기가 뭐 지루하다고 뭐 하긴 좀 그렇대. 하여튼 네. 무게가 있잖아요. 네. 야, 저거 하나 가지고도 영화를 저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야, 진짜 굉장한 명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전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정말 켄 로치 감독이 자기가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자기 얘기를 캐릭터에 대입해서 했다면, 사실 내가 감독이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본의 아니게 묻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자아 비판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만한 소리가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정서는 뭔가 꼰대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뭐 꼬장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야기에 그냥 집중하게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막 하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꼬장 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뭔가 나한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서는 받았거든요. 근데 이 철저하게 자신을 객관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를 만약에 성취를 해낸 거라면,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좀 놀라운 점이, 값싼 위로나 연대의 힘을 쉽게 믿는다거나 이딴 짓을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이 영감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풀어주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해요. 근데 그걸 강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막 나열한 다음에 과장해서 막 뭔가를 자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수위 조절이 정말 너무 경이로운데, 이게 영화 같지도 않고 다큐멘터리도 같지도 않은데, 나의 체험이랑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나의 삶 같지도 않게, 그냥 내가 그냥 딱 객석에서 앉아서 이 스크린으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저는 그냥,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그냥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나오고 나면 너무 뜨거워져요, 마음이. 그래서, 행동을 촉구하는 영화구나.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를 내가 당연하게 다시 되짚어보게 만드는. 만약에 시국 특집을 하기 전에 만약에 이 영화를 봤으면, 내일을 위한 시간 못지않게 이 영화도. 네, 그렇죠. 볼 수가 있었겠네요. 네. 저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BGM 없는 영화 못 견디거든요. 네. BGM이 3번 나옵니다.
네. 나왔나요? 나왔어요.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영화 한 3분의 2 지점쯤 가면 네. 여자한테 이제 전화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아주 약하게 뭔가 효과음이 깔리고 그 뒤에 한 2번 정도 BGM이 이제 약하게 나오거든요.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렇게 미미하게 나오는 거 말고는 거의 BGM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틴 것 같아요. 영화를 네. 힘들어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냥 쭉 보면서 계속 버틴 걸 보면 네.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인공을 쭉 따라가다가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저런 인물을 전모에 내세워서 어떻게 내가 이걸 앉아서 보게 만들지 싶은 너무 신기한 게 보고 있으면 그냥 저 사람이 겪는 힘듦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지고 궁금하고 저 사람의 과거가 궁금하고 사실 지나가면서 저런 영감님을 만약에 이 영화 주인공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별로 안 궁금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호감을 응원하게 만들고 또 이 사람을 막 영웅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연출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제 생각에 감독이 어떤 사람을 보는 시선이나 애정이 연출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네. 이게 계속 느껴지는. 자, 이 영화는 개봉한 지도 좀 됐고 네네. 관이 워낙 없기 때문에 흥행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거를 점쳐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배 감독님께서는? 저는 뭐 아까 케노치 감독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10,000명을 넘은 적이 별로 없다. 네. 근데 지금 한 4만 몇천 명이 봤다고 하니 네.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광화문 나와가지고 뭔가를 느꼈잖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이런 내가 발언을 이렇게 할 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뭔가 개선되는 걸 눈으로 볼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까지와 다른 삶을 꿈꿀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시국이. 네. 근데 영화가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40-50년을 써온 사람들도 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 스크린에서.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슬프다, 기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투쟁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쓰고 그 도구로 삶이 바뀔 것이라고 의심치 않은 사람이 만든 영화도 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그런 기능을 해왔거든요. 그런 영화도 세상에 존재하니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자, 황대리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근데 뭐 감기약 먹고 사경을 헤매다 와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추천을 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한마디 굳이 하자면 배 감독님 말에 동의하면 보시라. 네. 잘 넘어가죠. 그러네. 저는 BGM 없는 영화 상관없이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주저주저하고 안 봤던 이유는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의 평이 한결같이 먹먹하다. 그리고 답답하지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먹먹하고 답답한 영화 좀 보기 좀 싫어서 네. 그랬는데 값어치가 있다. 네. 볼만한 값어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그냥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값어치가 있는 영화니까 한번 네. 찾아보는 거 괜찮다. 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네. 기회가 되면 뭐 나중에 이런 영화를 한번 묶어가지고 틀어보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다들 그냥 먹먹해서 조용해지겠구나. 단체로 몰아서 다 같이 막 한 3편 보고 막. 네,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조금 자세한 얘기는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2부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